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유명한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 문학상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 일본에서는 최고의 대중문학 작가에게 수여하는 나오키상과 더불어 일본 최고의 순수문학 작가에게 수여하는 아쿠다가 류노스케상 수상자를 뽑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죠. 이상 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작가인 이상의 이름을 딴 문학상입니다. 날개, 오감도 등으로 유명한 천재 작가이자 27의 요절한 이상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에 문학사상사 주간으로 1977년부터 매년 대상작과 우수작을 선정해서 작품집을 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이상과 같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일본의 아쿠다가 류노스케와 나오키 산주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아쿠다가 류노스케상과 나오키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벨 문학상에 대한 관심, 그 이상의 관심이 있는 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쿠다 류노스케상과 나오키상을 말하는 것이죠. 붕게이 슌주, 문해춘추죠. 이 문해춘추사에서 제정한 문학상, 1927년 사망한 소설가 아쿠다 류노스케의 업적을 기려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쿠다 류노스케상입니다. 문해춘추를 창간한 기쿠치 칸이 나오키 산주고의 사망을 계기로 1935년 나오키상과 함께 제정하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38년부터 일본 문학진흥회에서 이어받아 주최하고 있죠. 태평양 전쟁 종전 무렵 몇 년간 시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49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월과 7월에 두 차례 시상하는 이 상은 순수 문학 부분, 신인 및 무명 작가에게 주로 시상되며 신인상으로는 일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라는 말만 듣고 왜 요즘에는 신인 작가들에만 수여되는지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쿠다와상은 처음부터 신인상이었습니다. 수상작은 매년 문해춘추 3월호와 9월호에 실려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인의 등용문으로서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일본 순수 문학계 최고의 권위의 시인상인 만큼 수상자들 중에는 일본 문학계의 쟁쟁한 작가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노우에 야스시, 마스모토 세이조, 엔도 슈사쿠, 아베 코보, 오에 겐자부로, 마루야마 겐지, 이런 분들이 이 상을 수상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극우 정치인이죠. 이시하라 신타로도 수상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쪽에 재능이 있던 건지 수상작도 당시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건전한 묘사와 비도덕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찬성 측은 또 패기 있는 묘사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반대 측은 풍속소설에 지나지 않는 흥행용 B급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죠. 다만 이것은 언제나 있는 문단계 보수성의 문제에 의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어 맥락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재능은 재능일 거다라는 평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수상 당시인 1955년 24살에 그때 당시에 최연소 수상자였죠. 이 기록은 195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가 23살의 나이로 수상하면서 이 기록은 깨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1999년 수상자인 히라노 게이치로가 오에 겐자부로와 같은 23살이었지만 생일이 조금 빨랐죠. 다시 한번 이 기록을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에 20세의 가네하라 히토미, 19세의 와타야 리사가 공동 수상을 하면서 또 한 번 최연소 기록을 대폭 낮춰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네하라 히토미는 수상작이 데뷔작이었고 와타야 리사는 17세에 발표한 데뷔작이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시하라 신타로는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146회 후보작들이 형편없어서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일본 문학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죠. 결국 심사위원들의 투표로 다나카 시냐, 엔조 도로 수상자가 결정되었는데, 다나카 시냐는 사양을 하는 게 A지만 나는 A가 없으니 받겠다, 할아버지 신당 창당이나 신경 쓰세요 하는 말로 이시하라 신타로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의 제목은 도지사 각하님과 의원 나리들을 위해 받겠습니다 라고 이시하라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153회에는 개그맨인 마타요시 나오키가 수상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이라는 특수성 등이 작용해 아쿠다와 수상작 중 일본 내에서 최다 부수인 229만 부 이상을 판매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대부분 일본이지만 현재까지 우리 제1교포 4명과 중국 작가 1명이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6회 수상자 유혜성, 100회 수상자 이양지, 116회 수상자인 유미리, 122회 수상자인 현올은 제1교포죠. 그리고 139회 수상자 양인은 제1중국인입니다. 특히 양인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최초의 수상자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한편 아쿠다 류노스케를 매우 존경하던 다자이 오사무는 아쿠다가 이름을 딴 이상의 욕심을 냈지만 2번 후보로 올랐을 뿐 안타깝게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노벨 문학사 수상자이죠, 가와타 야스나리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다자이 오사무나 무라카미 하루키도 후보에 2번이나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죠.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전년 12월에서 당해 5월, 하반기에는 당해 6월에서 11월 사이에 작품 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후보작은 일본 문학진흥회에서 위탁하는 형태로 문해춘추회 20명의 스태프로 선발위원이 구성됩니다. 5명씩 4개의 반으로 나뉘어 각 반은 열흘에 한 번 기준으로 매년 3개에서 4개의 작품이 탈락하고, 이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각 반의 작품이 선택되어 이 작품들은 본회의로 가게 되죠. 이 과정이 6번이나 7번씩 도합 12번에서 14번이 반복되어 후보작은 5에서 6작품이 되고, 이제 스태프들은 남은 후보 작품의 영표라든지 세모, X 중 하나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최종 후보작이 결정된 후 수상 후보자들에게 각자의 수상 의지를 묻습니다. 이 상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후 수상 의지의 여부에 따라서 최종 후보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7월 중순, 하반기에는 1월 중순에 독특하게도 치기자와의 요정 신키라쿠 1층의 방에서 진행된답니다. 이때도 0표냐, 세모냐, X냐 이런 평가를 하게 되어 이 점수를 바탕으로 수상 작품을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시원치 않을 경우 수상 작품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복잡하죠. 이렇듯 아쿠다 류네스케상과 나우키상은 일본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이고 일본 문학계에서 크나큰 행사 중 하나이며 일본 독자들은 올해는 누가 수상하고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